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6월쯤 비트코인이 2억 원이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전망한 월가의 투자은행이죠. 번스타인의 분석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한번 뉴스를 한번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3월 12일자인데요. 1비트코인 미만의 주소는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데 비트코인 한 개 이상의 주소들은 계속 사고 있다. 자, 개미는 비트코인을 팔고 뭐 고래나 상어나 이제 한 뭐 중대형 매수자들은 계속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시장이 개미 투자자와 반대로 흐르는 경향이 있죠. 이번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또 강제 청산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지금 청산을 당했는데요. 이게 지금 80%가 비트코인이 넘어갔죠. 이게 한쪽에 뭐 80% 이상 이렇게 치우쳐진다 이러면 청산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숏이 청산을 당했기 때문에 반대로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이거는 그 가격의 급등락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었고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프렉스라고 있습니다. 프렉스가 이제 뭐 쉽게 그 디파이 쪽에서 쓰는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여기에서 디파이의 수수료를 우리 그 사용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그 최근에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뭐 탈중앙화 거래소죠. 자, 여기에서 디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나오는 수수료를 그 실제 유저들에게 아니면 소위 이제 그 금액을 이렇게 담보로 맡겨놓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 기여자들에게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이게 이미 확정이 됐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디파이 쪽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누가 이제 그 표현을 했었죠. 2020년 여름에 디파이 서머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 지금 4년 만에 디파이 쪽의 섹터, 뭐 NFT다, 뭐 게임이다, 인공지능이다 한 번이 쑥 이렇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디파이 쪽에도 한번 드디어 좀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으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이더리움으로 표기하는 NFT 가격이 하락세다. 사실 모든 가치, 여기선 지금 가격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치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NFT 시장에서의 사실 기축 통화입니다. NFT 거래할 때 뭘로 삽니까?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으로 사고 팔고 하죠. 근데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NFT의 지금 가격이 낮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낮아졌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갔지만 이더리움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낮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달러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의 환율,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뭘 의미할까요? 올해 금리 인하,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달러 약세의 반영이 조금 되고 있다. 드디어 이제 반영이 조금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달러의 약세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요. 그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보일 것 같아요. 지난 24시간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비트코인 언급량이 55% 늘었고요. 이더리움도 60%가 늘었습니다. 뭐 이외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 언급량도 좀 증가를 했죠.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코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좀 객관적으로 지표를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크립토컨트 CEO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이 극단적 낙관의 심리 아직은 도달 못했고 지금 어디쯤이냐?
우리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크립토 퀀트는 본인의 그냥 뇌피셜을 얘기할까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얘기를 할까요? 데이터로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미실현 수익 지표, 미실현 수익이라고 하는 건 아직 안 팔았는데 수익이죠. 안 팔았는데 수익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이 지표가 지금 중요하다. 근데 이게 높다는 것은 모두가 수익일 때 시장이 꼭지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진 않았다. 제가 이 밑에를 조금 확대해 봤습니다. 이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내고요. 이 파란색은 말씀드린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미실현 이익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빨간색 라인을 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그었는데요. 자, 이 밑에 있을 때가 뭐다? 매수 기회죠. 이게 22년 말 23년 초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사실 많이 올라왔죠. 제가 현재 높이를 한번 그냥 또 빨간색으로 쭉 그어봤습니다. 과거 최고를 찍었던 2017년과 21년의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느낌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더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 꼭지를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뭐 찍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 찍는다면 저는 이게 작은 사이클의 꼭지가 되지 않을까. 이거 영어로 로컬 탑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체 큰 상승장, 전체 상승장이 아니고요. 이번에 한번 그 이제 작은 그 안에서도 또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 꼭지를 한번 찍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25년이 돼서야 저는 이 큰 전체 사이클의 꼭지가 나오지 않을까. 25년 언제가 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지금 당분간 몇 달간 더 오를 것이 조금 이제 보이죠. 아직 덜 과열됐다라고 지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자꾸 이제 코인에 투자하려고 돈을 모읍니다. 뭐 3천만 달러니까 뭐 한 400억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는 스타트업, 코인 스타트업에 50개 시드 투자, 그러니까 씨앗 단계부터 지금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도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돈도 계속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왜 비트 이더가 아니라 씨앗에 투자할까요? 소위 말하는 초대박을 노리는 투자가 되겠죠. 이거는 뭐 잘 되면 뭐고요. 안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다 날릴 수 있는 투자도 동시에 진행이 되죠. 독일에서도 이런 그 1천만 유로 뭐 꽤 한 100 몇십억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이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도 투자를 하고 플러스 뭐 실물 자산 RWA 코인, 게임 코인, 인공지능 코인 19개에 나눠서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손실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손실 최소화를 해놓고 수익률도 동시에 가져가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죠. 요약하면요. 전 세계 기관들과 개인들의 돈이 지금 거의 뭐 동시에 코인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좀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려 2억 달러 조달 목표. 2억이면 거의 우리 돈 2,600억 원입니다. 모나드 랩스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직 연준에서 여전히 고금리입니다. 엄청난 고금리인데 금리 인하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금리를 인하하고 돈까지 찍어내면 얼마나 더 많은 달러가 이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어떤 게임 회사요. 게임 회사인데 1,000만 달러, 뭐 상당히 큰 뭐 한 130억이 넘는 돈이죠. 자, 이게 지금 벤처 캐피털 뭐 이렇게 소규모 작은 코인 스타트업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22년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했을 때 이 VC들도요, 다 같이 씻겨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뭐 3AC 캐피털, 뭐 제네시스였네요. 뭐 여러 군데가 사실 망했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22년이 겨울이었구나 혹독했었죠. 23년은 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완연한 더운 기운이 무럭무럭 나오는 한 6월 초 정도 우리나라 기준
이미 더운 열기가 후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컨센시스의 법률 자문위원이 있는데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컨센시스는 제가 이더리움 주식회사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는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법률자문위원이 이더리움 지금 주식회사에 사람이 나와서 이더리움 ETF 거절될 수 있다. 근데 단서를 지금 붙입니다. 처음에 거절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SEC는 이더리움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5월 23일 바네크의 최종 심사일입니다. 자, 5월 23일에 거절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6개월, 7개월 뒤에 다시 승인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forever 영원히 거절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5월 23일 전후로 해서 그냥 10개 신청사 이더리움 ETF 다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근데 1번을 굳이 여기서 언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컨센시스가 이더리움 개발사거든요. 굳이 본인에게 안 좋은 발언을 이렇게 할 글쎄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진짜로 진심이니까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또 뭔가 소음을 불어넣으려고, 대중을 또 속이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업계 사실 오래 있었잖아요. 이 컨센시스가 그 JP 모건, 이 컨센시스의 그 전 창업자가 조셉 루빈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랑 JP 모건이 모정의 불법 거래를 통해서 컨센시스 지분의 10%를 누구한테 넘깁니까? JP 모건에 넘깁니다. 과거에 왜 SEC의 의장들이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라고 발언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이유는 어느 정도 로비가 됐습니다. 뭐가요?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로비가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이더리움의 현물 ETF 관련해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퍼드 소음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뭐 그런 어떤 뭐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의 승인 이렇게 그 신청을 했을 때 승인될 확률이 99.8% 누굽니까? 블랙락입니다. 단 한 건을 제외하고 576건이 바로 프리 패스 됐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소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뭐냐? ETF가 안 될 것 같으면 되게 만들고 신청을 하는 게 뭐다? 그러니까 99.8%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뭐 공산당 저리 가라 아닙니까? 자,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 그 의미를 잘 깨달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해시키의 익스체인지, 홍콩에서 딱 2개 라이센스 받은 합법 거래소 2개 중에 하나 어디입니까? 현재로서는 해시키, 뭐 여기 지금 하나 있죠. 여기에 COO가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상품은 비트코인 ETF 아닙니까? 아니고 이더리움 현물 ETF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현재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집중 논의가 되고 있다. 자, 미국보다 먼저 ETF가 출시된다면, 자, 여기 ETF는 뭡니까?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보다 먼저 출시되면 홍콩도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자, 글로벌 코인 시장에서 홍콩의 입지가 더 강화될 것이다. 한편 홍콩에서는 10개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할 계획.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안 한 기업이 몇 개라고요? 10개입니다. 이게 조금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신청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 못 기다리겠고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전문 용어로 FOMO가 도진 거죠. 그리고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차별점 예전에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그 너희들 미국 ETF는 현금으로만 달러로만 정산된다며 우리는 현물, 비트코인 현물로도 정산돼 라고 언급하면서 차별점을 강조했었죠. 지금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 차별점도 뭐라고 합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더 빠를걸? 우리가 그것보다 더 먼저 승인될걸? 아까 그 보셨죠? 홍콩에서
이제 미국보다 먼저 ETF가 출시된다면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포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SEC의 게리 갠슬러는 사실은 얼굴 마담이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 언급했던 그분들이 있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 장악이 제가 이전에 끝났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지연시켰던 이유 뭡니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장 장악이 아직 100%안 됐기 때문에 지연을 시킨 겁니다. 지금 장악 끝났잖아요. 지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뭐 그런데 이제 한번 또 이제 리테일 개미들 흔들려고 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더리움 ETF의 승인 가능성이 거절보다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태국의 SEC가 공인 투자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와 부자 개인들에게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가능을 그러니까 허용합니다. 근데 이게 태국계 아니고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죠. 미국에 지금 그 돈이 더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나중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허용할 것이다라고 뭐 얘기는 했지만 이런 그 논리가 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개인들은 위험하니까 좀 나중에 하고 돈 많은 사람들, 기관들 먼저 오픈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순서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한, 일, 미국 재무장관들이 곧 있으면 또 한 자리에서 만난다고 제가 어디서 봤었거든요. 한국에도 이런 일이 조만간 저는 허용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자, 블랙록에서 사람을 한 명 뽑았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이더리움 현물 ETF 5월에 승인될 가능성이 75%라고 발언했던 전 그 JP 모건에서 근무했던 사람임이라고 합니다. 뭐 애널리스트겠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각오했었냐? 그레이스케일 소송 승리 등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하면 5월까지 ETF 승인 확률 75%다. SEC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피할 수 없는 항소가 있을 것. 예전에 그레이스케일이 항소해서 이겼었죠. 자, 코인 ETF 담당 임원을 이미 고용을 했습니다. 이거 뭐 준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CEO 지난 2월 24일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 ETF는 시간 문제다. if 뭐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when 언제 될 거냐의 문제다. 그러면서 M&A 가능성도 언급했죠. 이더리움 ETF가 뭐다?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은 90%다 아니다. 90%가 아니라 100%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지금 M&A 가능성, 그레이스케일 저번에 어디 그 월가 뭐 전통금융 팔고 싶다. 얘기 중이다. 자세한 건 아직은 얘기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M&A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뭡니까? 눈만 뜨고 일어나면 GBTC,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 이제 ETF 전환이 됐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6천억에서 7천억씩 계속 빠져나갑니다. 하루에입니다. 하루에 6천억, 7천억씩 빠져나가죠. 물 들어올 때 빨리 이거 회사 지금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시간이 부족하다.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2월 7일자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뭔가를 촉구하고 항의합니다. 뭘 촉구하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을 빨리 승인해라.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옵션입니다. 비트코인 옵션 거래할 수 있게 빨리 승인해라. 아무리 승소를 했기로서니 SEC가 규제 기관이거든요. 이거 서한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3월 1일자 기사에 나오죠. 비트코인 ETF 옵션 거래를 추진한다. 이걸로 133조 원을 끌어오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기다리면 이제 선물 승인됐고 ETF 나왔고 현물도 됐죠. 옵션 안 될까요? 이거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촉구하고 항의 서한을 날렸을까요? 현물 ETF로 지금 1.5% 수수료 받고 있죠. 여기에다가 더해서 파생 상품 133조 원 끌어오면
그거의 몇 프로가 뭐다? 수수료 수익이 되겠죠. 우리 이렇게 돈 잘 버는 거야 라고 지금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레이스케일을 그렇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2013년도 처음 창업을 했었고요. 크립토 쪽에 최대 암호화폐 펀드 맞습니다. 이 업계 상황 누구보다 당연히 잘 알겠죠. SEC를 상대로 심지어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 단 겁니다. 자, 이더리움 ETF 이거 뭐 언제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되냐의 문제다. 이거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자, 비트코인 옵션 거래 빨리 이거 좀 승인 좀 해. 왜 그럴까요? 그레이스케일을 비싸게 매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제 눈에는 이게 뻔히 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월가의 투자은행인 동시에 리서치 조사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17년째 1위, 뭐 유럽에서 10년째 1위, 최우수 애널리스트들이 뭐 많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겠죠. 근데 이건 뭐 본인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위키백과에 한번 가봤습니다. 번스타인이 여기가 이제 독립적인 연구 기관으로 투자 및 연구 분야에서 여러 투자은행들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기관으로 평가된다. 이거는 지금 자평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서 이거 써준 겁니다. 위키백과죠. 타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타입니다. 타기가 다른 기관 조사에 의하면 번스타인은 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연구소로 인식된다. 이 리서치 브랜드는 중립적이고 깊이 있는 기업 산업 예측 전망으로 유명한 블랙북, 이건 이제 블랙북은 어떤 브랜드 이름 같아요. 이 연구 인력이 통상적인 월가의 금융회사와는 달리 해당 분야의 박사, 전문의, 또 기업 임원 출신 등 깊이 있는 이해도를 보유한 산업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다. 저는 이 번스타인 예전부터 그 연구소 보고서를 봤는데요. 월가 특유의 돈 냄새가 잘 안 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났었거든요. 크립토 전망도 이제 누구 담당자가 얘기를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좀 균형 잡혔습니다. 뭐냐면 너무 뭐 달나라 가자도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하락론자도 아니고 적당히 균형을 잘 유지합니다. 자, 과거에 번스타인에서 코인 관련 뭐라고 했나? 지난 1월이죠. 비트코인 올해 신고점 경신 전망할 것이다. 내년에는 15만 달러, 우리 돈 2억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예측을 보시기보다는요, 그 논거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전통 시장에서 코인으로 자본이 너무 많이 유입되는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다. 특히 글로벌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었다. 맞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으며 완화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거하고 있죠. 통화 부양책 공약이 쏟아지는 매우 유리한 거시적인 환경이다. 지금 반대론자였던 도널드 트럼프까지 비트코인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주가 전망을 매우 낙관하고 있다. 채굴주를 좋게 보네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확정되면 이때는 지금 출시 전입니다. 확정 전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우려가 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이건 단기적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마케팅 등 비트코인 강세 재료는 여전히 풍부하다. 또 주식 투자자들이 코인 테마주가 아직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암호화폐 관련주,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베이스 주식, 비트코인 채굴 주식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가운데서는 이더리움이 현물 ETF로 출시되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요. 지난 1월 달 코인 시장, 비트코인 가격 전망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블랙락 피델리티로 이제 그 GBTC에서 계속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뭐 차익 거래, 단기 뭐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구체적으로 38,000달러에서 42,000달러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38,000 한 300달러 정도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맞췄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그 근거를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채굴 주가, 채굴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합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채굴주 성적이 저조했죠. 이게 이제 지난 1월 기사인데요.
채굴주 주식의 단기적인 약세라고 평가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기회다. 자, 비트코인 채굴주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역풍을 맞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향후 2개월, 그러니까 2월, 3월까지를 채굴주의 저가 매수 기회라고 언급합니다. 특히 신용 등급이 높은 라이어 플랫폼, 클린스파크를 딱 찝네요. 자, 4월로 예정된 반감기를 두고 긴 호흡을 가져가라 라고 채굴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합니다. 자, 지난 2월 달 이더리움에 관한 예측도 했습니다. 1년 이내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100% 된다. 그러니까 5월에 될지 말지는 그건 뭐 반반 50%라고 하고요. 1년 내 승인 가능성은 거의 100%다. 자, 이더리움은 SEC로부터 현물 ETF 승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알트코인이 될 것이다. 뭐 솔라나도 될지 우리가 이제 그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이더리움까지만 지금 얘기를 하네요. 자,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 구조, 친환경 설계, 다양한 금융 유틸리티는 그 기관 채택에 적합하다. 스테이킹 수익률이 ETF 설계에 포함이 된다면 ETF 자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제가 좀 비유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요, 비트코인 좋죠. 당연히 엄청나게 좋고 엄청나게 우량한 초우량 자산입니다. 근데 한식이에요. 우리 밥 먹는 거, 한식 먹는 거 좋잖아요. 김치찌개 먹는데 가끔씩 특식도 먹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더리움이요. 양식도 먹고 싶고 일식도 중식도 한 번씩 먹고 싶잖아요. 그게 뭐다? 이더리움이다. 왜 특식일까요? 스테이킹 수익 구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기관들은 정말 엄청 좋아합니다. 자, 이자를 주고 친환경 이제 채굴 안 한다며 지분 증명으로 바꿨다며 뭐 그 비트코인은 전기세 낭비한다며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친환경 유틸리티는 뭡니까? 이제 뭐 그 쌓아만 두는 게 아니라 이거 직접 쓰지 않습니까? 플랫폼이고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관들이 좋아할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이 기관, 제가 가로 열고 닫고 월가죠. 월가가 이더리움 ETF에서 돈 냄새를 맡았을까요? 못 맡았을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월가는 돈 냄새 맡는 거 지금 수백 년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자,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 신청했다는 의미, 이젠 아시겠죠? 뭐 제가 뭐 언제 승인이 될 것이다. 뭐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번스타인이 2025년 중순 뭐 한 6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2억 원 전망 확신이 더 커졌다. 이건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올해 중반까지 2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었다.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하며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위해서 채굴주를 사야 한다. 비트코인 채굴주는 주로 개인들이 몰리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한다면 비트코인 관련 주식에 대해서 제도적 관심이 몰려들고 가격 추가 상승에 따라 채굴자들이 결국에는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과거 이렇게 했었거든요. 1월 달만 해도 비트코인 올해 최고가 찍고 내년에 2억 원 간다 했는데 그 전망을 수정한 겁니다. 올해 중반까지 6월 달까지 뭐 7월이 될 수도 있고 빠르면 5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 간다? 2억 원 갈 것이다. 이거랑 이더리움 현물 ETF 시나리오를 제가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건 제 순전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3일 바네크 최종 심사일이죠. ETF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기 폭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ETF 재심사를 할 겁니다. 이게 한 6개월, 7개월 소요가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식을 수 있겠죠. ETF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승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선물 ETF입니까? 아닙니다. 현물이죠. 이더리움의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알트코인들, 알트의 대장이 뭡니까? 이더죠. 같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만히 있을까요? 이더리움은요. 이게 선물 ETF가 아니라 현물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돈이 계속 특히 이제 기관 위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트, 이더, 중간 시총, 작은 코인들, 비트, 이더, 슈퍼 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크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 비트코인 ETF 아니었으면 이렇게 상승했겠습니까? 5월 23일이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이더리움 승인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향방이 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해서 거절을 당한다. 여름철 태풍 한번 맞고 가는 겁니다. 태풍 저는 이걸 좀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됐건 한번 그냥 싹 다 휩쓸고 지나갈지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슈퍼 사이클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포모 열정의 광분의 도가니탕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를 이게 뭐 1번, 2번 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둘 다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자는 거죠. 자, 2024년 대폭등, 대폭락 저는 예전부터 모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저는 이것을 기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폭등과 폭락은 우리에게 기회도 될 수 있고 위기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조금 이제 뭐 작년 말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폭락과 폭등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것을 맞춰버려서 그에 맞게 투자 전략을 막 이제 수정한다. 뭐 그것도 좋은데요. 이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투자자는 미래를 딱 맞추는 투자자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대응하는 투자자입니다. 자, 이번 그 5월 23일 이더리움 ETF, 뭐 그레이스케일 이런 뉴스들 제가 또 한 번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본인의 전략을 두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